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을 공부하게 된 유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엔트리를 공부했을 거고요. 또 앱 인벤터를 통해서 어플도 한번 만들어 봤을 거고 했을 텐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블록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파이썬과 여러분들이 배웠던 엔트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엔트리 화면을 준비를 해뒀는데 얘는 말고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을 말하기 이렇게 간단한 블록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안녕이라고 말을 하겠죠? 이걸 똑같이 파이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이썬인데요. 아까 엔트리랑 비교를 위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는 똑같이 프린트하고 안녕이라고 치게 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엔트리에선 여러분들이 블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그런 언어라고 하면 아마 C 언어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파이썬, 그리고 C++,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C 언어, 그리고 루비 이런 거와 같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파이썬은 인간다운 언어이다. 그리고 파이썬은 문법이 쉽기 때문에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또 파이썬은 무료예요. 하지만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간결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파이썬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번 글씨 크기를 바꿔봤어요. 자, 한번 아주 간단한 언어를 쳐보도록 할게요. if 4가 3보다 크다. if라는 건 영어 뜻으로 만약이라는 의미겠죠? 자, 만약에 4가 3보다 크다면 print a. 만약 4가 3보다 크다면 a를 프린트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4가 3보다 큰가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a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이 언어가 한국어는 아니지만 영어와 아주 비슷한 문법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언어이고 문법이 쉬워서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또 간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C 언어나 아니면 C++이나 그런 다른 언어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려면 조금 더 아주 긴 그런 타이핑이 좀 더 필요해요. 자,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언어들에 비하면 파이썬이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파이썬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쉬운 파이썬을 과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뭐 주식 아니면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있는 데이터들을 경향성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라고 쳐볼게요. 날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된다. 뭐 날씨가 기온이 높으면 판매량이 올라간다. 이런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에도 사용이 됩니다. 뭐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면서 1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다고도 하네요. 자, 세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IoT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집에도 뭐 로봇 청소기나 AI 스피커 등등 IoT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파이썬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할 구글, 인스타그램, 드롭박스 등에서도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자체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50% 이상을 파이썬을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데서 파이썬 단 하나만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아까 보여주었던 자바스크립트나 또 HTML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좀 더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타이핑을 영어로 치다 보니까 영어 뜻을 알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영어 타자, 영타를 칠 수 있으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트리에서도 가끔씩 사용했겠지만 기본적인 수식 등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네이버를 많이 사용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파이썬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welcome to python.org 여기 들어가 볼게요. 파이썬을 설치하는 곳입니다. 파이썬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면 윈도우즈, 맥 둘 중 선택하는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겠죠? 윈도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파이썬 릴리즈 for windows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스테이블 릴리즈, 프리 릴리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테이블 릴리즈에서 쭉 내려가 보면 파이썬 3.8.5 2020년 7월 20일에 릴리즈 됐다고 하는 파이썬 버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윈도우즈 X표 있고 86, 64 이렇게 웹 베이스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러분 컴퓨터가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64가 써있지 않은 이 버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내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요즘은 거의 다 64비트인 것 같으니까. 자, 누르면 인스톨 나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고 있겠죠? 네, 거의 다 됐고요. 네, 이제 됐습니다. 됐으면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파이썬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 바탕화면에 보이지 않죠? 자, 시작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시작해서 바로 파이썬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IDLE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파이썬을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을 대화형 인터프리터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안녕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입력을 한 다음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화형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렇게 꺽수 3개가 있는 것은 프롬프트라고 하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아주 쉬운 몇 가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해볼까요? 문자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앞에 요 해시태그 모양
샵을 먼저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다음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해도 실제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번 숫자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뭐가 있을까요? 1 하면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세요. 2 하면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계산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한 계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5 빼기 4 1 그리고 8 더하기 2 10. 자, 사칙연산에서는 빼기 더하기 말고 곱하기가 있겠죠? 근데 여기 키보드에서는 곱하기 키가 따로 있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이 표시를 써주도록 할 겁니다. 2 곱하기 4 하면 8 나올 거고요. 나누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지가 않죠. 대신 여기에서는 이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4 나누기 2 하면 2.0이라고 나오네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누기 분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1 나누기 4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2를 3번 곱하겠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이런 식으로 8이 나와요.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8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별표를 2번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별별 3 이렇게 하면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4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6 나누기 4가 나누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 나누기 4의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6 나누기 4의 나머지는 이 표시를 써줍니다. 6 나누기 4의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요? 네, 2가 나오겠죠? 자, 반대로 목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몫을 구할 때는 6 슬래시를 2번 그리고 똑같이 4 하면 1이 나올 것입니다. 자, 컴퓨터가 하는 거라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주 큰 수도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어요. 한번 또 해볼까요? 아주 큰 수 뭐가 있을까?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자, 이게 어떤 수인지도 선생님은 가늠이 되지 않네요. 한번 해볼까? 바로 1초도 채 되지 않아서 계산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하는데 난 제곱을 해보고 싶어. 이 수를 두 개를 써야겠죠? 이 수를 이만큼 곱하고 싶어. 이 수를 5만 번 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쳤는데 이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아무래도 수가 크기 때문에 컴퓨터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어이쿠야. 지금 보면 스퀴즈드 텍스트가 너무 많아. 글씨가 너무 많은데 라인, 줄이 무려 2665개가 나온대요. 아주 큰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더블 클릭을 하면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볼까요? 자, 길이는 무려 2665줄 그리고 42만 개의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보게 되면 아주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오, 이 수입니다. 지금 스크롤이 내려가지가 않네요. 아까 경고를 한 대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살짝 먹통이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멈춰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꺼지지도 않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아주 큰 수도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하고 있었었죠. 자, 그런데 숫자에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바로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지 않고 다른 문자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A는 1, 그리고 B는 16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 하면은 A는 1이었고 B는 16이었으니까 곧바로 1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를 하면 16, A 곱하기 B 1 곱하기 16이니까 1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되고 A 빼기 B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 나누기 B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건 소수점이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되고 한번 다른 계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숫자를 해봤으니 문자 입력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문자는 숫자와 다르게 반드시 표시해줘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쓰기도 하고 일반 따옴표를 쓰기도 해요. 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있는 것은 무조건 문자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건 이렇게 나오네요. 쌍따옴표를 한 다음에 나는 알파벳 A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A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일반 따옴표를 했을 때도 A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이건 이 프로그램 상에서 숫자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문자로 처리가 될까요? 네, 따옴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에 있는 것이 숫자라고 하더라도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는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똑같이 따옴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라고 할까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A와 B는 위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C에다가 뭐를 할까요? 사과. 그리고 D에다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문자를 입력해도 좋습니다. 바나나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C였죠? C 더하기 D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사과 바나나 이렇게 더하기가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C가 아까 사과였죠. C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럼 사과 C 곱하기 100을 하면 사과가 100번. 이런 식으로 문자로도 일종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A에다가 문자열로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I like apple. I want to eat an apple someday. 라고 해볼까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언젠가 사과를 하나 먹고 싶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걸로 해도 여러분들 당연히 괜찮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이 문장, A라는 문장에서 어떤 알파벳 하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그럴 때는 count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함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명령어라고 좀 더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count 해서 어떤 문자가 궁금할까?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2를 해볼까요? 2. 자, 2라는 글자가 여기에서 5번이 들어갔다고 해요. 실제로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A.count 이번에는 B를 볼까요? B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뭐가 좋을까? K라는 글자가 여기 문장에서 몇 번째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 그러면 find 라는 명령어를 써줍니다. A라는 문장에서 나는 K라는 글자를 찾겠다. 그러면은 4번째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3 같이 세볼까? 2, 3 1, 2, 3, 4, 5 5번째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띄어쓰기를 포함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파이썬은 처음 시작을 할 때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째에 있다는 건 결국 5번째에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나와있지 않은 Z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 일 때는 나와있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여기에서 A라는 문장에서 나는 어떤 글자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일 때는 replace, 대체하다 라는 뜻을 씁니다. 여기에서 나는 애플을 콤마하고 바나나로 바꿔볼 거야 하면 I like banana 바뀌었고요. I want to eat on인데 틀렸네요. 바나나. 어쨌든 애플이 있던 자리에 바나나가 그대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처음 파이썬을 알아보았고 또 설치를 해봤고 아주 간단한 명령어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